제11강 건강증진 생활습관 길들이기에서 맞춤형 식이요법과 저녁에 하는 일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직접 본 강의에서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효과 등을 설명해주면서 실습은 동영상이나 그리고 실습 가까운 센터 등에서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맞춤형 식이요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 거냐는 거죠. 그리고 얼마큼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리고 언제 먹을 것인가, 이 네 가지가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만하고, 어떤 사람은 말랐고, 어떤 사람은 먹는 속도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리고, 사람마다 이 식이요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 개인차에 맞게끔 기준점을 정해서 식사하는 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바로 맞춤형 식이요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잘 먹어도 나쁜 것을 먹으면 소용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어디에 좋다 이런 거 보면 텔레비에 보면 많이 나오죠. 뭘 먹었더니 어디에 좋다, 뭘 하면 뭐도 좋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거 100번 먹다가 나쁜 거 한 번 먹으면 다 공연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 먹어도 나쁜 것을 먹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챙겨오고 그걸 잘 지키면서 좋은 거를 먹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식이요법에서 아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유르베다 의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독소라는 의미고 또 중의학에서는 이제 담음이라고 하는 것과도 좀 유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 안 된 음식물 찌꺼기가 피를 타고 돌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요. 이러한 아마 음식 이 독소는 차갑고 젖어 있고 무겁고 몽롱하고 악취를 내고 불순하고 매끄러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끈적끈적거리고 매끄럽고, 아그니는 이거는 소화의 불이라고 해서 소화가 잘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뜨겁고 건조하고 가볍고 맑고 냄새가 없고 순수하고 거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아그미와 아마는 아유르베다 의학에 나오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는 독소인데 이 독소를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증가시키는 요소들이 달고 시고 짠맛, 그리고 독소를 감소시키는 것은 맵고 쓰고 떫은 맛은 독소를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넣어서 하루 식단, 식품 교환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 식품 교환표에 있는 대로 식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이나 기름에 튀긴 음식, 빨간 고기, 기름진 음식, 지나치게 짜고 맵고 시고 단맛, 이것은 독소를 증가시키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했었죠. 이런 것들은 절제하고, 쓰고 떫은 맛, 이거 사실 사람들 쓰고 떫어서 먹는 거 싫어하죠. 이런 것을 즐겨 먹어서 아마를 감소시키는데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맞춤 식이요법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건강증진 행위의 6가지 중에 영양과 해당되는, 즉 식이요법과 해당되는 그 중요한 요소가 되겠는데, 이 맞춤 식이요법은 체질과 비만도 그리고 몸과 마음의 한열 상태, 이것이 기준점을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이제 목표 체질량 지수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일로 목표 체질량 지수를 정해놓고 이제 여기에 맞게끔 이제 음식을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필요 열량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필요 열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목표 체중을 이제 정해야 되겠죠. 그 목표 체중은 BMI를 21로 맞췄기 때문에 키의 제곱 곱하기 21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 목표 체중이 나오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목표 체중이 이제 얼마를 목표 체중으로 해야 되느냐를 놓고 봤을 때, 내 목표 BMI 21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21 곱하기 내 키가 1m 64cm라 그러면 1.64가 되는 거예요. 여기 1.64를 2배 하게 되면 2. 얼마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2.67 정도 나온다고 치면 이거를 21에다가 이제 곱해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1.64 곱하기 1.64는 2.69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21 곱하기 2.69를 해주는 거예요. 2.69. 그러면 21 곱하기 2.69는 얼마가 되냐면 21 곱하기 2.69는 56.49. 그래서 56kg가 목표 체중이 됩니다. 그래서 1.64인 사람이 BMI 21에 맞추려면 목표 체중은 56kg예요. 자, 그러면 56 곱하기 이제 하루 활동량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활동이 많으면 이제 기초 대사량은 이제 21kcal인데, 가벼운 활동을 하면 31.2, 중중도 활동을 하면 33.6, 강한 운동을 하면 36을 대입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축구 시합을 한다, 그리고 강한 그 운동을 하는, 아니면 그 막노동을, 육체적인 노동을 한다고 그러면 36이 되겠죠. 강한 운동이니까. 그러면 36 곱하기 56을 해주는 거예요. 목표 체중. 그러면 내가 섭취해야 될 필요 열량은 2016kcal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를 먹어야 되는지 계산하는 것은 이제 이런 방법으로 체질량 지수를 정하고, 이것을 얼마라고 할 건지 상수로 정해놓고 내 키의 제곱을 곱해서 목표 체중을 정하고, 목표 체중이 나오면 목표 체중에다가 내가 활동하는 활동량 양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이제 대입하는 수치는 달라지고, 이것에 의해서 이것을 곱해주게 되면 내가 하루에 필요한 필요 열량이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필요 열량을 이제 계산해 놓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 그 식단을 구성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이 바로 식품 교환표예요. 그래서 식품 교환표를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평가를 할 때 한열을 조절을 하기 위한 식이요법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성이 기준점을 벗어났는지 안 났는지 보고, 벗어났다 그러면 차가운 쪽으로 벗어났는지 열이 있는 쪽으로 벗어났는지를 봐서, 열이 있으면 차가운 음식, 그리고 차가워져 있으면 따뜻한 음식. 그러니까 이것은 음식 자체에 뜨겁고 차가운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음식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소화가 되고 나왔을 때 따뜻한 성질을 내느냐 찬 성질을 내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성질로 갈 건지 차가운 성질로 식단을 구성할 건지를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식단표를 짜야 되는데, 이 비만도는 양하고 관련성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저지방이냐 고지방이냐 이런 거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체질, 바타, 피타, 카파,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 태음인, 이러한 체질에 따라서 체질에 맞는 그러한 식단을 메뉴를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상시기,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으면 고혈압에 나쁜 음식은 그런 메뉴는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시기 그 평가를 한다 그럴까, 이제 내 음식 먹는 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나한테 적합한 그러한 이제 메뉴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러한 식단으로는 현미밥이 좋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현미는 좋은 점이 거의 완전하게 영양소를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미, 이 백미 위에 있는 그 쌀겨, 그 쌀겨가 식이섬유가 있어서 이 변비나 이런 데도 좋고요. 또 소화가 느리게 돼요. 소화가 느리게 돼서 갑자기 혈당을 높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도 좋고, 마찬가지로 혈압도 갑자기 확 올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미가